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5번째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수프리머시, 즉 세계 1등적 지위는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동북아 중심국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변한다. 두 번째, 국가가 변한다. 세 번째, 그 국가의 지도자가 변한다입니다. 즉, 세상이 변하거나 국가가 변하거나 지도자가 변하면 당연히 그 국가의 외교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퇴진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동북아 중심국가와 동북아 균형자로는 세상의 변화와 우리 국가의 발전에 맞춘 약간의 변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기본 아이디어는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이후 중추적 중견국가, 동북아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론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러한 역할, 즉 우리가 균형자이자 중재자이자 중추적 국가로서 역할하겠다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러한 역할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뒤따랐고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역할의 변화는 정책의 확장 및 지향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변화하고 우리가 자임하고자 하는 역할이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주장되었던 철의 실크로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 한반도를 벗어나 명백히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적합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2가지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으니 새 옷을 사 입어야 한다. 새 옷을 사 입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옷을 사 입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옷을 사 입긴 했지만 아직도 그 옷이 어딘가 어색하며 왠지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견의 불일치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잠깐 다른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출간되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에이스모글로와 로빈슨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원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매우 치밀한 고찰의 결과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 불평등의 기원에 관해 자신들 나름의 논리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왜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라는 그 질문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분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기존의 가설들,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가설들을 모두 부인하고 국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치 제도, political institution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예로서 들었던 까닭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서구가 문명의 표준임을 자임하면서 세계의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얼마 되지 않는 4,50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 위치, 그리고 공간적 개념, 복식, 그리고 살고 있는 건축물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웨스턴 스탠다드, 즉 서구적 표준이 통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항해 시대, 종교전쟁, 민족국가의 탄생,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제국주의 시대, 이와 같은 근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기랑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서구 국가들은 여러 번의 결정적 분기점, 이걸 이 두 교수께서는 critical junctu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 분기점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포용적 정치체제,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을 장착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포용적 정치체제가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웨스턴 스탠다드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분 저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적 정치체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스스로의 성취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부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부유하지도 않고 충분히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행복하십시오. 굳이 우리 국가의 GDP 순위와 해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행복한 국가 순위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제가 통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나는 지금 행복하며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라면 대단히 다행입니다. 자, 부정적인 답변에 대해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시죠? 식민과 광복, 전쟁과 분단, 그리고 휴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민주주의를 성취하였으며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라는 평가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 꼭대기, 가장 탑의 세상을 향해 여전히 전진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우월함을 성취하고자 열망이 가슴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껏 이루어낸 성취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번영과 영광은 언제 어느 때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 까닭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불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울해진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활을 그리고 삶을 멋지게 영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나에게 계속 보장될 것인가? 글쎄요.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혹은 많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예전의 속담이죠. 그래서 고기는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이 뜻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은 먹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 그리고 국제관계와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장도 좀 속된 표현으로 대장질도 해본 놈이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장이 돼본 적이 없으니 대한민국은 한 번도 대장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대장 자리는 고사하고 동북아의 대장 자리조차 그것을 꿈꾼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중심국가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명백히 약소국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었든 군사적인 면이었든 혹은 다른 어떤 무엇이었든 간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들 4대 강국이 한때 누려보았던 세계 1등적 지위, 글로벌 수프리머시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말 미국 쇠퇴론이 등장했을 때 하버드의 조지프 나이는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소프트 파워 개념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 개념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하드 파워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지비그니 브진스키. 바로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였으며 세계적인 전략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1998년 발간한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세계 1등적 지위,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로 글로벌 수프리머시를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세계 1등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비군사적 요소들, 즉 정치적 생동성, 이데올로기적 유연성, 경제적 역동성, 문화적 호소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건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를 좀 더 구체화시킨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속한 국가, 즉 미국이 그 자리를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래에 지향해야 할 하나의 좌표로서 이와 같은 목적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좌표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이 훨씬 쉽게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브레진스키는 같은 책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세계 1등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교두보를 반드시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바로 북방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 비단 우리 국가,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 2007년에 주창되었던 자유와 번영의 호, 러시아 2012년에 주장하고 나온 신동방정책, 2013년에 발표된 중국의 1대1로, 2014년에 발표된 인도의 Act East Policy, 동쪽을 행동하라 정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016년에 발표된 몽골리아의 초원의 길,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가 표현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장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이명박 대통령의 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도출한 답변들입니다. 이들 답변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약세와 갈등을 지오이코노미컬, 즉 지경학적 협력의 모색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느냐, 성취해내지 못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억눌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 체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제약성으로 인해서 수동성, 피동성, 패배주의 이런 것들에 젖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오롯이 그와 같은 굴곡의 역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할 만큼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산 휴대폰이 세계 1등을 하고 BTS와 기생충이 전 세계인의 환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국가가 1등 그 자체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했던 그 자리, 즉 세계 1등적 지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구적 문명의 표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 혹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